용눈이 오름에 다녀왔습니다. 용눈이 오름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오름이죠. 동부 여행 하시는 분은 대부분 가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용눈이 오름이 휴식연제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딱 2년간 휴식연제에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용눈이 오름 오지 말라는 거죠. 용눈이가 그동안 많이 훼손되기는 했어요, 사실. 인기가 엄청 좋거든요. 정말 오름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가장 인기가 좋고, 주차장이 넘쳐 흘러서 용눈이 앞길이 용눈이 오름로인데요. 이름이, 도로 이름이 용눈이로가 차들로 꽉꽉 채워졌었죠. 그래서 경찰분들이 교통정리하러 자주 오실 만큼 인파가 많이 몰렸었어요. 훼손이 안 될 수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또 인기가 좋은 자연적인 여행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훼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때에 따라서 휴식연제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휴식연제 동안에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그 자체로 방치해 둠으로써 자연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되도록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울타리도 없었고 매트만 있었고, 뭐 물론 그전에는 매트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매트만 있었고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인 곳이었어요. 그 말들과의 사고를 염려해서인지 울타리가 생겼고요. 울타리가 생긴 지 아마 2년 정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탐방객들이 밟고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혹은 탐방객들의 발걸음으로 지면이 패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코코넛 열매 껍질을 가공해서 만든 천연 에코매트를 깔았었죠. 근데 태풍이 한번 오거나 하면 바람 때문에 아무리 쇠로 고정해둔 천연 매트도 훌렁 벗겨지기도 하고 옆으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고스란히 노출된 흙들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또 계속 패이는 과정을 반복했었고요. 흙이 많이 유실됐었어요. 중간중간 언덕이나 정상 부분의 흙은 정말 많이 훼손이 됐었어요. 많이 패였죠. 이미 예전부터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이런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흙 포대들을 수백 수천 포대를 옮겨 놓고서 이렇게 하나 둘씩 바닥을 채워가면서 보수공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유실된 흙들이 더 이상 유실되지 않고 또 지형 자체가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새로운 울타리를 해놓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들만 봐도 사실 많이 그동안 아파 보이기는 했었어요. 용눈이 오름이. 그래서 보수공사가 필요했던 시점이었고요. 또한 휴식연제도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터였습니다. 자연적인 곳에 이 휴식연제가 들어가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동네 심심한 형들 모아다가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주도에 현재 살고 계시는 도민 입장에서 오름을 평상시에도 가시나요? 나는 자주 가. 자주 안 가요. 아니, 도민이라고 다 자주 가는 건 아니니까. 왜 힘든 데를 올라 형들이 제주도에 처음에 왔을 때 용눈이 오름 같은 데는 사람이 진짜 없었죠. 근데 오름 왜 오름이라고 부르죠? 기생 화산을 오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화산에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주위의 작은 화산을 기생 화산이라고 일컫고, 이를 방언으로 오름이라고 칭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거야? 개인적으로 오름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오르기 전에는 거의 그걸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오름의 어떤 그런 풍경이 예쁘다는 거를. 근데 자주 오름을 올라본 사람들은 그 오름에 올랐을 때 풍경이 되게 예쁘다는 거를 갖다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오름은 밑에서 보면 그냥 낮은 언덕처럼 보이는데, 그 낮은 언덕도 조금만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보면은 그 위에서 보이는 풍경이 되게 멋있어요. 이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날씨별로 거기서 보이는 풍경들이 다 다르다는 거. 용눈이 오름을 갖다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어요. 거의 2번 이상씩 다 오르고 그렇지. 저도 용문이를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간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 주차할 데도 없고 중간에 차가 막혀가지고 해돋이를 못 보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가잖아요. 내가 좋은 그런 그 방법 하나 알려줄까? 아니요. 그냥 힘들어서 못 가요. 다음에는 주차할 데가 너무 없고. 그러면은 그 여행객이 주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해돋이 때는 네.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사람들 많아진 게 이제 여행객이 많아진 거죠. 도민이 갑자기 오름을 많이 간 게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여행객들이지 여행객. 않을까. 이렇게 여행객이 많아지니까 어떠세요? 도민으로서 뭐 갈 때마다 주차 걱정에 좀 짜증이 나세요? 아니면 뭐 여행객이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셔갖고 반가운 쪽이세요? 어떠세요? 사실 제주도가 관광지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보니까 네네. 여행객들이 많이 오면은 네네. 더 좋겠죠? 네네. 아무래도 제주도 살림살이도 좋아질 거고 네네. 도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갈 것이고. 네네. 그런데 해돋이 때는 힘들더라고요. 우리 동네 형은 제주도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예전 모습을 많이 봤던 분이잖아요. 동네에서 가장 지금 심심한 형인데 용눈이 오름에 가장 처음 간 게 언제시죠? 2002년, 2003년경에 처음 간 것 같아. 진짜 옛날이네요, 그 전일 수도 있어. 그 전일 수도 심지어 있고 그때는 용눈이 오름에 사람이 별로 없었죠? 올라간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주차장도 그때 가물가물해 솔직히. 그게 주차장으로 봐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아주 예전에 없었어요. 차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터라고 해야 되나? 네. 그 한 몇 대 세울 수 있는 터 네, 정도가 그게 맞습니다. 전부였고, 그다음에 길도 지금처럼 그렇게 뭐 울타리를 친다라든지 밑에 뭘 깐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다녔던 길처럼 보이는 그런 오솔길 오솔길처럼 풀도 자란 네. 그런 길만 있어. 예전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대자연이었죠.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 그쵸.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사람이 엄청 많아졌죠.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고 뭐 사람 수로 따지면은 몇천 퍼센트 정도 더 많아진. 아우, 맞아요. 퍼센테이지로 표현하신 게 저도 공감이 될 정도인데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떠세요? 여기 사는 제주도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제주도의 그 대표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름의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훼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죠, 그게. 훼손이 어떤 경우에 벌어질까요? 가령 오름에 관심이 없는데 뭐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뭐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온 사람이 뭐 쓰레기를 버려서 훼손이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떤 훼손이 있을까요? 일단 1차적인 훼손은 쓰레기 문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2차적인 거는 거기를 사람들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훼손행위예요, 사실. 걷게 되면은 그게 왜 훼손이 될까요? 그 오름이라는 게 이제 약간 그 언덕처럼 돼 있는 그런 땅이잖아. 네. 근데 이 걷는 과정에서 그 풀들이 밟혀가지고 못 자라게 된다고.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풀이 못 자란 자리에 비가 내리거나 큰 비가 내리면은 흙이 밑으로 다 쓸려 내려가서 조금만 그런 파헤쳐지는 그런 결과. 뭘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방치했을 때의 자연이 보존되는 것과 달리 사람이 계속 오가면은 뭐 그만큼 뭐 자연 발생적으로 땅이 좀 패일 수도 있고, 예, 맞아요. 그렇게 용류도 그렇게 해서 많이 땅이 밑에가 많이 패였죠. 지금은 페이다 못 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이제 덮어놨잖아, 그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면과 자연 환경 문제 이걸 두 개가 이렇게 충돌되는데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휴식연재까지 들어간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휴식연재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이대로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 오름을 오르다 보면은 네. 지금보다 더 많은 훼손이 일어날 거고, 네. 또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게 이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는데 네. 그러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연은 지켜야 되겠으니까 휴식연재도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오름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또 관광객들이 오름을 재미있게 또는 올바르게 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지는 뭐가 있을까? 홍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공보물이라든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죠. 과거에도 이렇게 휴식연재가 들어간 바가 있었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한라산. 한라산이 과거에 들어갔었어요. 좀 몰랐는데 예전인가 보다.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2003년인가 4년쯤 예전 맞네요. 그쯤에 10년 정도를 두고서 근데, 한라산 10년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라산 전체를 통제한 건 아니었고 한라산 위에 그 백록담에 그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접근을 하니까
약간 훼손되고 막 그런 부분 아. 때문에 그 한라산 백록담 부분만 10년 동안 통제했던 적이 한라산은 크니까 그런 게 또 그런 컨트롤이 가능하겠네요. 어느 한 루트만 이제 제한을 하고 나머지 루트는 또 통제를 하고. 네,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또 이게 한라산 백록도까지 안 올라가고 영실 코스라든지 어리목 코스는 윗세오름까지만 가니까 그런 코스는 또 이제 허용한다든지 하면 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연을 또 보존할 수 있고 회복하는 기간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또 가능하겠네. 그런 사례가 있었네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리는 곳은 훼손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으로도 그럼 휴식연제를 갖겠네요. 최소한의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선택. 아, 그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자연을 다시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보존에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제도라고 보시는 거죠. 요즘도 보면은 그 한라산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보면은 차들 그 도로까지 꽉 차 있잖아요. 송파나 예, 요즘도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만약에 통제를 안 한다면은 아, 지금 거기 통제해. 거기 성파나 코스 지금 통제해. 그 주차 못하게 예, 하고 이제 무인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다가 그 주차하면은 지금도 그 도로가에 주차 아니, 하지 그러니까는 않나요? 지금 못하게 그래가지고 하나요? 그 대책으로다가 저 밑에 국제대학교 앞에다가 크게 주차장 만든 게 거기다 차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걸로 올라가라. 아, 성파닥 주차장에 차가 만차가 되면 예전처럼 원래 길가에 성파닥 위험하게- 주차장은 조그만했고 네. 그거를 다 수용을 못하니까 도로변까지 차를 세웠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제는 그걸 못하게 하고 지금 단속 들어갔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밑에 국제대학교 거기다가 이제 자가용들 세우고 거기다 이제 셔틀버스 같은 버스 타고 이제 올라가게. 그렇지. 이런 정보는 조금 알아야죠. 사람들이 네, 오면서. 이것도 여행객분들이 왜 아시면 그러면 여행객들은 그 휴식연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연제 형도 그럼 휴식연제는 꼭 필요하다. 저야 뭐 오름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고 자연 그런 광경을 보러 오는데 자연이 훼손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여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중 도덕을 잘 지키면 그래도 보호가 되겠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쓰레기 안 버리고. 꼭 정해진 코스로만 가면 되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해진 코스로만 예, 가고 탐방을 하고 정해진 코스를 안 다녀서 벌어지는 그렇죠. 훼손이 굉장히 많죠. 예. 맞아요. 눈으로만 보시고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보지 않고 뭘 했었죠? 눈으로만 보고 쓸데없는 데 들어가지 말고 네. 사실 들어가지 말라는 데를 안 들어가고 쓰레기를 안 버린다는 형의 의견 이 두 가지만 사실 잘 지켜도 정해진 코스로만 다니고 네,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좀 보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그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컵들 이거를 갖다가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이제 햇빛이 반사되면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풀이 타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특히 용눈이 오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백야기 오름 같은 경우는 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나 말들이 있는 오름 들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보통 우리가 제주도에 알고 있는 들판들 네. 이게 그냥 버려진 들판들이 아니고 말이나 소들이 먹는 그런 풀들을 재배하기 위한 초지야, 초지. 네. 근데 거기에다가 사진 찍고 플라스틱 컵을 버리잖아. 네. 풀 속에 가려가지고 그 컵이 안 보여. 네. 근데 그 풀을 갖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로 수확을 해요. 네. 농기계로. 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플라스틱 컵들을 갖다가 그 농기계를 다룬 사람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풀과 함께 플라스틱 컵들이 다 갈리면서 네. 둘둘 말려가지고 보존이 돼 이게. 그러면은 그 풀들을 갖다 갈려진 플라스틱 쪼가리들로 하고 풀들을 갖다가 말이나 소들이 같이 먹게 됐지. 그거. 아, 그래가지고 몇 마리가 죽었던 일이 있었어. 그게. 심각하네요. 네, 쓰레기 하나를 무심코 버리는 게 누군가의 노고를 좀 귀찮게 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죠? 따로 그걸 줍는 사람도 없고 네. 또 발견할 수도 없거든 그게. 네. 근데 그게 그 풀을 베서 수확하는 과정에서 갈리기 때문에 네.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플라스틱 쪼가리가 돼가지고 소나 말들이 그냥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
끔찍하네요. 그래서 초지나 이런 들판에 가가지고 플라스틱 컵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휴식년이 2년 동안 있는데 또 이 와중에 또 누군가는 또 가겠죠? 예, 아마 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휴식년이 휴식년답게 의미를 가지려면 또 휴식년 동안에 아무도 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또 누군가가 또 힘들게 용눈이까지 갔는데 용눈이가 휴식년인 거를 모르고 갔겠죠? 갔는데 휴식년이라는 현수막을 현장에서 보고서 온 게 아까워서 또 그걸 또 무시하고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걸 휴식년에 대한 정보를 미리 되도록이면 조금 취득해서 적어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은 올라가면 안 되겠. 휴식년이 휴식년답게 의미를 가지려면 휴식년의 기간인 2년 동안 사람들이 용눈이 오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눈이가 또 자연을 그 원래 모습을 또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또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느닷없이. 시간 많은 형들이라서 다음에 또 대화 나누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누를 리가 없지. 댓글이나 좀 남겨주세요. 야, 나 이거 녹음 안 눌렀다? 이러면은